1994년 늦여름의 그 운명적인 날들을 떠올리면 마치 꿈만 같지만 역사 속에는 집단 기억 속에 너무나 깊이 새겨져 결코 잊히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다이아애나 왕세자비의 남동생 찰스 스펜서는 후스날 소름 끼치는 경험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영국 군주제의 근간을 뒤흔들게 될 유명한 추도사를 쓴 바로 다음 날 그는 누나의 관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아이콘이자 성녀 언론의 총애를 받던 그녀를 바라보며 그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와, 이 여자는 정말 아름답구나. 전 세계적인 혼란 속에서 순수하고 고통스러운 인간애가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수년간 다이아애나 왕세자비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왕실 집착에 시달리는 타블로이드 언론 그리고 충격에 빠진 대중의 시각에서만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스펜서 가문의 핵심 관계자들로부터 공개되지 않았던 진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으며 이는 윌리엄 왕자와 해리 왕자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고통스러운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장래 행렬은 다이아애나 왕세자비의 아들들에게 그토록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까요? 그리고 왕세자비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을 때 궁궐의 무거운 문 뒤에서는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1994년 9월 6일 전 세계는 숨죽였습니다. 런던 거리에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슬픔과 충격에 휩싸여 꼼짝도 하지 못했고 전 세계 25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텔레비전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날은 전 세계적인 사건이었고 영국 역사상 가장 슬픈 날 중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꽃으로 뒤덮인 거리와 숨 막힐 듯한 침묵 속에서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강렬한 이미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두 어린 소년 윌리엄 왕자와 해리 왕자가 어머니의 관 뒤를 따라 고개를 숙인 채 걷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윌리엄은 겨우 15살이었고 해리는 12살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가슴을 찢어지게 했습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이 오열하는 와중에도 창백하고 굳은 표정으로 행진했다. 그들의 가픈 어깨에는 어머니를 잃은 견딜 수 없는 슬픔뿐 아니라 의무 전통 그리고 온 나라의 기대라는 무거운 짐이 짊어져 있었다. 레온데온의 딱딱한 아스팔트 위를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 장면은 그들의 어린 시절을 영원히 각인시키고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해리의 꿈을 괴롭힐 것이다. 하지만 당시 세상은 몰랐다. 이 행진은 결코 아이들의 선택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삼촌인 찰스 스펜서가 온 힘을 다해 반대했던 결정이었다. 찰스 스펜서는 단순히 다이아애나의 오빠일 뿐만 아니라 그녀와 함께 자라면서 그녀의 두려움을 알고 왕실이라는 엄격한 틀 안에서 그녀가 겪었던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장례위원회가 윌리엄과 해리가 장례 행렬에 참여해야 한다고 통보했을 때 그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버킹엄궁 관계자들과의 격렬한 논쟁 속에서 그는 두 어린아이가 가장 깊은 슬픔에 잠긴 모습을 전 세계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은 잔인하고 부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필사적으로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다이아애나가 결코 이런 일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며 항상 아들들을 이런 종류의 언론 이용으로부터 보호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항의는 귀족 특유의 냉담함에 부딪혔습니다. 궁궐의 반응은 냉혹할 정도로 단호했습니다. 이미 결정은 내려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펜서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장하고 요구하고 책임자들의 인간적인 면에 호소했습니다. 그는 카메라가 아이들의 얼굴에 나타나는 모든 작은 반응 무너지는 순간 눈물 한 방울까지 모두 포착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노력은 허사였습니다. 그러다 스펜서가 훗날 최악의 신뢰 위반 중 하나로 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윌리엄과 해리가 직접 참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스펜서에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그들의 결정이라면 그는 간섭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강요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어머니에게 이런 식으로 경의를 표하고 싶어 하는 그들을 막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그 문제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쓰라린 진실은 해리 왕자가 회고록과 인터뷰를 통해 자신들에게는 선택권이 전혀 없었다고 밝히면서 수년 후에야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었습니다. 12살 소년이었던 해리는 그 기관의 명령에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삼촌이 자신을 위해 싸워주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지시를 따랐습니다. 스펜서는 자신이 조종당했고 평소 같았으면 결코 용납하지 않았을 위선적인 상황을 위한 발판에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장례식 아침은 무거운 짐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레온데온의 공기는 슬픔과 충격, 그리고 부당함에 대한 분노로 무겁게 짓눌려 있었다. 마침내 찰스 스펜서와 찰스 왕세자 필립 공, 그리고 두 소년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전 세계 언론의 카메라들은 아이들의 얼굴을 쉴 새 없이 클로즈업했다. 세상은 용기와 위엄을 보았지만 스펜서에게는 그 나이 또래의 누구도 짊어져서는 안 될 무거운 짐을 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두 아이만 보였다. 켄싱턴 궁에서 웨스트민스터 사원까지 걸어가는 길은 길고 고통스러웠다. 해리는 나중에 그 느낌을 마치 감각이 마비된 것 같았다고 묘사했다. 고통을 견디기 위해 모든 감정이 완전히 차단된 것 같았다고 했다. 모든 것이 마치 다른 사람에게 펼쳐지는 영화처럼 느껴졌다고 했다. 칼스 스펜서에게 그날의 고통은 사랑하는 누이를 잃은 슬픔뿐 아니라 조카들을 지키기 위해 싸웠지만 결국 패배했다는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다음에 한 행동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추도사를 낭독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추도사가 아니었습니다. 왕실 장례식에서 행해진 가장 용감하고 직설적인 연설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다이애나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녀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현대 시대에서 가장 쫓기는 사람이라고 칭하며 언론뿐 아니라 그녀를 보호하지 못한 기관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여왕과 찰스 왕세자가 좌석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는 동안 스펜서의 말은 마치 칼날처럼 엄숙한 침묵을 가르고 지나갔습니다. 그는 윈저 가문에 대한 공개적인 선전포고로 해석될 수 있는 약속을 했습니다. 다이아에나의 혈연 가문인 스펜서 가문이 윌리엄과 해리를 항상 보살필 것이라고 맹세한 것입니다. 그는 스펜서 가문이 아이들이 왕실의 전통뿐 아니라 다이아에나가 지녔던 따뜻함과 정신을 갖도록 키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 밖에서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그 박수 소리는 마치 파도처럼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진실의 승리였고 사람들이 스펜서의 말을 정확히 이해했다는 신호였습니다. 다이애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마침내 누군가가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스펜서는 자신의 말에 힘을 실었지만 나중에 그 약속을 완전히 지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윌리엄과 해리는 이미 왕실 시스템에 너무 깊이 얽매여 있었습니다. 왕실은 그들의 미래 일상 그리고 안전을 통제했습니다. 그들을 그 화려한 세장에서 해방시키거나 다이애나가 바랐던 방식으로 키울 방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몇 년 후 해리는 그 장례식이 자신에게 얼마나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는지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오늘날에는 슬픔에 잠긴 아이들을 그런 식으로 끌고 다니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세상은 많이 변했고 그중 상당 부분은 다이애나의 영향 때문이었지만 두 왕자에게는 그 변화가 너무 늦었습니다. 찰스 스펜서는 1997년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결코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장례 행렬은 여전히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중 하나이며 가해인을 돌보지 못한 제도의 실패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전 세계가 공개적인 애도를 지켜보는 동안 그 전 며칠 동안 마쿠에서 벌어진 일들은 혼돈 침묵 그리고 소름 끼치는 냉기로 점철되었다.
아이 사타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악화되었는지 이해하려면 1997년 8월 31일 이른 아침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파리의 한 태어널에서 검은색 메르세데스 차량이 고속으로 기둥에 충돌했습니다. 다이아에나는 차 안에 있었고 쉴 새 없이 그녀를 쫓는 파파라치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한 소문이었지만 곧 끔찍한 사실로 굳어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이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던 찰스 스펜서는 평생 잊지 못할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전해진 소식은 참담했습니다. 다이애나가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사망을 확인하는 두 번째 전화가 걸려왔다. 스펜서는 누구를 탓해야 할지 즉시 알았다. 수년간 그녀를 사냥감처럼 따라다녔던 사진작가들이 그의 눈에는 범인이었다. 전 세계가 슬픔에 잠기고 군중들이 궁궐에 꽃을 바치는 동안 왕실에는 섬뜩한 침묵이 감돌았다. 여왕과 나머지 가족들은 스코틀랜드의 벨모럴 성에 있었다. 몇 시간 며칠 동안 아무런 공식 반응도 없었다. 조기도 개양되지 않았고 추모 연설도 없었다. 대중에게 이 침묵은 충격이 아니라 무관심처럼 보였다. 대중의 분노는 서서히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신문들은 배신과 같은 제목을 달고 여왕은 어디 있는가? 라고 물었다. 국가적 위기가 한창이 되온 그때 두 소녀는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벨모럴 성에 갇혔습니다. 찰스 왕세자는 아들들에게 어머니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해야 했습니다. 12살 해리는 계속해서 엄마가 정말 가버렸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모든 뉴스 접근이 차단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결과적으로 아이들은 전 세계의 슬픔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해리는 훗날 궁궐 안에 이상한 침묵을 회상하며 아무도 다이애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고 눈물도 흘리지 않았으며 모든 감정이 억눌려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세상은 다이아에나가 늘 보여주었던 따뜻함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결국 여왕은 극심한 압박에 못 이겨 런던으로 돌아와 국민들에게 연설해야 했습니다. 9월 5일 연설은 사태 수습을 위한 시도였습니다. 여왕은 다이애나를 뛰어난 인품을 지닌 사랑스러운 어머니라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제스처는 너무 늦었습니다. 왕실과 국민 사이에 깊은 균열은 이미 명백해졌습니다. 다이애나는 왕실이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규칙을 사람보다 우선시하는 제도의 냉혹함을 드러냈습니다. 다이애나의 이야기는 파리의 테오널이나 알토르프 묘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아들들, 특히 해리에게 그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고 해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어머니를 닮아갔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반항적인 정신, 따뜻한 마음, 그리고 왕실 체제에 대한 깊은 회의감을 물려받았습니다. 카메라를 바라보거나 사진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을 때마다 그는 1997년 그날 밤을 떠올립니다. 아내 메건이 똑같은 상황, 즉 부정적인 헤드라인, 궁궐 내부의 공격, 그리고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에 직면하는 것을 보고 그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2020년 그는 전통을 깨고 왕실을 떠나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이는 현대 윈저 가문 역사상 가장 용감한 결정이었습니다. 그것은 할머니에 대한 반항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다. 그는 다이애나에게 기회가 있었다면 했을지도 모르는 일을 한 것이다. 수년간 왕실을 비판해 온 찰스 스펜서는 조용히 해리의 행동을 지지했다. 그는 누구보다 해리가 탈출해야만 했던 이유를 잘 이해했다. 과거의 그림자는 너무 길었고 상처는 너무 깊었다. 다이애나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인간성과 자유를 위한 투쟁은 막내 아들에 의해 완성되었다. 그녀의 죽음과 장례식을 둘러싼 사건들은 가족이 왕관의 짐을 가족 구성원에 대한 사랑보다 우선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로 남아있다. 그것은 상실의 이야기이지만
해리의 탈출을 통해 비로소 완전히 실현된 뒤늦은 정의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세상은 다이애나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아름다움이나 바가의 정신 때문만이 아니라 그녀의 오빠 찰스 스펜서와 후일 아들 해리가 밝혀낸 진실, 즉 사랑받고 싶어 했던 한 여인의 빛을 꺼뜨리려 했던 궁궐의 어두운 이면에 숨겨진 진실 때문에 찰스 스펜서의 행동이 얼마나 큰 의미를 지녔는지 이해하려면 당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상상해 봐야 합니다. 그는 예의범절과 침묵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지만 여동생의 죽음 앞에서 그 모든 불문율을 깨뜨렸습니다. 그의 분노는 파파라치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왕실의 중심이었던 다이애나를 마치 이방인처럼 취급했던 시스템 전체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장례식 후 여러 인터뷰에서 스펜서는 다이애나가 진정으로 받아들여진 적이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삶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찬 19살 소녀였지만 체계적으로 억압당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짓고 규칙을 따르고 고통을 애써 외면해야 했습니다. 찰스 왕자와의 결혼 생활이 파탄나자 그녀는 더욱 궁지로 밀려났다. 스펜서는 그녀가 왕실 칭호를 박탈당한 것에 격분했는데 이는 그녀를 공식적인 보호에서 배제하고 언론의 공격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그는 왕실이 그녀가 얼마나 언론의 추적을 받고 있는지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녀의 안전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의 눈에는 이러한 직무유기가 살인과 다름없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스펜서가 다이애나가 말년에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밝힌 부분입니다. 그녀는 종종 그에게 전화를 걸어 울면서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녀는 궁지에 몰리고 감시당하고 오해받는다고 느꼈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빛나는 공주로 보았지만 그녀의 오빠는 심리적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통찰은 비극에 더욱 깊은 비통함을 더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기간 지속된 방치와 심리적 트라우마의 결과였습니다. 스펜서가 온 왕실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장례식에서 이 문제를 용감하게 제기했다는 것은 아무리 칭찬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는 누이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위태롭게 했습니다. 그는 윈저 가문 사람들에게 다이애나가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왕실 칭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는 핵심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다이애나의 힘은 왕관이 아닌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왕실이 그녀에게서 그토록 두려워했던 점이었습니다. 그녀의 영향력은 진정한 감정에 기반했기에 통제할 수 없었고 이는 의례적인 틀에 갇힐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찰스 스펜서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자신도 종종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버킹엄 궁전의 거대한 권력 구조를 넘어서는 것은 백작에게조차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두 소년의 장래 행렬을 둘러싼 조작은 안정과 연속성이라는 바람직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그 시스템이 얼마나 무자비하게 작동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심지어 두 아이의 정신적 고통이라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군주제가 존속한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해리가 훗날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기로 한 결정은 이러한 과거의 잘못에 대한 뒤늦은 심판입니다. 엄격한 규칙 아래 가장 고통받았던 아이가 결국 그 규칙을 깨뜨릴 힘을 찾았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스펜서는 추도사를 통해 이러한 저항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는 수백 년 된 제국에 홀로 맞서더라도 진실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이애나의 고통, 스펜서의 용기, 그리고 해리의 탈출은 윈저 가문의 현대사를 관통하는 반항의 흐름을 형성합니다. 이는 고통과 해방의 이야기이며 전통이 결코 비인간적인 행위를 정당화하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세계는 영국 군주제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이는 상당 부분 누이의 관 앞에서 그녀의 죽음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한
그 남자 덕분입니다. 다이아애나 공주의 이야기는 화려한 벽과 반짝이는 왕관 뒤에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마음이 아플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찰스 스펜서와 같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내는 한 권력의 비밀과 그림자는 결코 완전히 숨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와 화해하는 과정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진실은 아무리 엄격한 규율과 전통으로 덮어버리려 해도 결국에는 드러나는 순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이애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지만 그녀의 불굴의 정신은 오빠의 모든 말과 아들의 용감한 발걸음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스펜서 가문의 유산은 자기가 아니라 진실을 외면하려는 세상에 맞서는 진실함입니다. 웨일즈 공주의 이야기는 우리 시대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 중 하나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인간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일깨워줍니다. 잠시 묵상하다 보면 1997년의 사건은 한 생명의 끝뿐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무오류라는 허울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그 금은 결코 완전히 메워질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온 나라의 경종을 울렸고 권력이 연민보다 우선한다고 믿는 모든 이들에게 경고를 던졌습니다.